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EBS 명품 구급공무원 영어과 대표 김영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서 먼저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올해 2014년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험을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고 그 분석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공무원 영어 시험을 대비할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커리큘럼과 그리고 올해 출제된 국가직 문법 문제 한 문제하고 독해 문제 한 문제를 샘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지금 다음 도표에서 보는 바는 뭐냐면 2012년 서울시 구급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가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다른 것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영어 평균 점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 점수를 보시면 여러분이 확연히 이 도표에서 알 수 있는 우리 정보가 있습니다. 전체 평균이 83.11, 83.72, 88.08, 83.71인데 반해서 영어는 72.56, 71.17, 74.53, 66.28 어떤 차이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평균보다도 영어가 약 한 10점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무원 시험의 가장 키워드는 영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무원을 시험 보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영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영어는 80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격점입니다. 이 80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영어 문제 4문제 이상을 틀리면 여러분이 합격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무원 합격의 키는 바로 영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급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급 공무원 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통 필수 과목으로 하고 2과목을 선택해서 총 5과목을 100분에 걸쳐서 보는 시험을 말합니다. 영어는 20분이 주어지는데요. 20분이 주어지면 20문제가 출제되니까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가 상당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표 한번 보시고요. 자, 2014년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구급공무원 영어시험을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처음에 항목별 문항수를 보시면 올해 출제된 겁니다. 올해 출제된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국가직 시험은 독해가 11문제, 문법이 3문제, 어휘가 4문제, 생활영어가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지방직은 10문제, 3문제, 5문제, 2문제 순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좀 차이가 나죠. 독해는 10문제가 출제되었고 문법은 5문제, 어휘는 5문제, 생활영어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 2013년도까지와 2014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 일단 문법이요. 문법 문제가 원래 기존에는 4문제였는데 4문제에서 지금 3문제로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줄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독해의 비중에서 특히 빈칸 추론이 6문제나 출제가 됐고 생활영어는 출제가 안 됐으며 문법이 5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항수 분석을 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문법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문법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독해와 어휘를 강조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죠. 예, 항목별 난이도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서울시는 독해, 문법, 어휘에서 출제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독해 문법 어휘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으로 잡았고요. 국가직과 지방직은 독해와 어휘 부분에서는 중상으로서 다소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문법이나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좀 수준이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도표 보시고요. 계속 설명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영어에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세부적인 문제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일단 괄호는 서울시를 나타내는 거니까 참조하시고요. 세부적인 문제 유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와 표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휘는 2문제 내지 서울시 같은 경우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동사구, 여러분이 아는 수거라고 하는 표현들도 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영어는 국가직과 지방직은 2문제가 출제됐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도표 보시고 계속 설명 이어드립니다. 자, 다음 계속 보시면 문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다 적어놓은 이유는, 자 보세요. 분사, 비교급, 수일치, 관계대명사 등은 지금 해마다 거의 출제가 되는 파트가 돼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올해 출제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3문제고 서울시는 5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해를 보시면, 독해를 잘 보시면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은 독해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 주장에 대한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올해 특이한 점은 국가직 시험에서 기존에 배제됐던 일치, 불일치 문제가 무려 3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가 3문제나 출제됐다는 얘기는 수험생들한테 가뜩이나 부족한 시간의 압박을 더 가중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독해 부분에서 빈칸 완성인데, 수능 시험이나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사실상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빈칸 완성 문제입니다. 독해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빈칸 완성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6문제나 출제했다는 걸로 봐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하겠다라는 의지를 또한 보여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빈칸 완성은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많은 수험생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난이도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빈칸 완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일관성 부분인데, 글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3가지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글의 순서 A, B, C의 순서를 잡는 유형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문장 하나하나가 어디에 끼어드느냐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앞에 주제문을 제시하고 글의 흐름상 맞지 않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글의 일관성 부분은 주제 요지와 가장 관계가 깊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파트 넘어서 설명을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제가 최근에 국가직 3개년 문법 문제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분석을 했고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는 올해 2014년도에 출제된 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이렇게 3개년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분사, 관계사, 수일치, 접속사와 절, 비교, 그리고 이제 부정사 파트가 있고요. 다음 계속 표를 보시면 시제일치나 수동태, 동사, 조동사, 문장의 형식, 어순, 동명사, 가정법, 기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법 문제 하나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문법 문제는 우리가 usage 용법 문제와 스트럭처 문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용법을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법을 출제하지 않고 그 글의 분석을 통한 문법 문제가 출제가 돼서 구조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어 문장을 어떻게 분석할지, 이것을 가장 초점 있게 문법 공부를 하실 때 중점 사안을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 도표 보시고 계속 설명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9급 공무원 영어 시험을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법 문제가 4문제에서 몇 문항으로 줄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3문장으로 줄었습니다. 3문항으로 줄었습니다. 독해 영역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문법 파트가 줄어들고 독해 파트가 상당히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앞으로도 계속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자, 서울시는 독해 영역에서 빈칸 추론 문장이 6개나 나왔고 문법 문제는 5개가 출제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5문장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치 문제, 도치 주어 동사 바뀌는 걸 말합니다. 도치 문제와 가정법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2번 공무원의 어휘 수준은 여러분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어휘 부분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의 어휘 수준은 수능 시험의 어휘 수준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어휘 문제가 출제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는 기출 어휘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모두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공무원 수험 준비를 하실 때는 기출 어휘를 모조리 외우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해 부분에서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3문제가 첨가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3문제가 첨가가 돼서 학생들로 하여금 상당히 시간 부족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특히 서울시에는 공무원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완성 문제를 아주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6문제를 출제해서 커트라인을 상당히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4번 문법은 uses 용법 문제와 그 다음에 스트럭처 문제로 나눠질 수 있는데 uses는 출제하지 않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스트럭처에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하고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기본 개념, 문법의 기본 개념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2014년도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를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공무원 영어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2015년도 공무원 영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그 다음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입니다. 어휘는 우선 먼저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 정도 어휘를 반드시 익히시고 그 다음은 공무원 기출 어휘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 기본은 대학교 수능 시험 정도의 어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기출 어휘를 하지 않고서는 어휘 문제를 맞힐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어휘 공부를 하는 많은 수험생들의 잘못된 습관이 철자를 쓰면서 암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휘가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어휘를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발음으로 연상하는 학습법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본 강의에서 어떻게 발음 중심으로 우리가 영어 어휘를 암기해 나갈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말을 보고 영어를 떠올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보고 우리말을 떠올리면 나중에 그 어휘의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보고 그 우리말에 해당하는 영어를 떠올리시면 그러면 확실하게 그 영어 단어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어휘라고 하는 것은 어근, 루트라고 하는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에다가 맨 앞에 붙는 접두어, prefix라는 게 붙고요. 전미어, suffix가 붙습니다. 그래서 뜻이 나눠지는 거고 품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접두어와 전미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가시면 상당히 어휘 학습에 이래서 이런 의미가 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고요. 다음 공무원 영어 시험의 특징은 반드시 동의어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동의어.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는 그 단어와 비슷한 동의어를 연관해서 여러분이 암기하시고 정리하셔서 암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글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글의 환경. 글의 환경이 뭐냐 하면 그 글의 문맥이라고 하는데요.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나 표현이 달라지므로 문장과 함께 영어 단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문장과 함께 암기를 하셔야 그 단어의 환경에 따른 해석에 적절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구동사나 이디엄은 상황을 맞추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러한 구동사나 이디엄을 썼다. 이런 거를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휘학습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휘학습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한 번에 모든 단어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보면서 우리 몸에 익혀야 됩니다. 습관처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외우려고 하면 무리수가 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시키면서 외우는 그런 학습법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자, 문법 파트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법 문제의 형식은 밑줄을 긋고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문장을 고르기 또는 옳은 문장을 고르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니면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는 영장 문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문법 문제의 핵심은 기본 개념을 외우시고 기본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은 그 기본 개념을 잡으신 걸 가지고 문제에 연관지어서 적용할 수 있는 문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 대부분 수험생들은요. 문법을 형식적으로만 공부하시고 이것을 본격적인 문장 분석이나 문제의 실전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법을 공부하실 때는 기본 개념 익히기가 첫 번째고요.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익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실전에 적용하시고 문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장을 분석해야 문장이 해석이 되는 것이고 문장이 해석이 돼야만 여러분 독해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다음 보세요. 문장의 기본 구조, 스트럭처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주 지엽적인 것, 세세한 문법 지식보다는 문장 분석 능력을 기르셔야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 해석이 가능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영어 독해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자, 국가직과 지방직에서는 문법 문제가 4문제에서 3문제로 줄었습니다. 3문제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기출문제에서 기본 내용을 반복 출제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더욱더 문법의 비중을 줄이고 독해의 비중을 높이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문법의 기본 개념을 익히시고 이것을 문장 분석에 적용하는 실전 문법, 활용 문법 방향으로 전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법 문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것을 첨삭이라고 그러죠.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틀렸는지 자기가 그것을 자꾸 적용할 때 어떤 것이 적용이 안 됐는지를 피드백을 통해서 오답 노트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부분입니다. 독해. 독해는 글의 주제, 제목, 요지, 목적 부분의 2문제가 아까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독해 기본으로 독해 가장 기본입니다. 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른 독해 문제의 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요지를 모르고서는 글의 빈칸 추론이라든지 글의 순서라든지 일관성의 문제가 여러분이 모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 목적은 여러분이 그 개념을 아주 자세히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빈칸 완성을 보시면 수학능력시험하고 공무원시험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되겠고 주제를 바탕으로 이제 그냥 빈칸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제를 바탕으로 연관되는 빈칸을 유추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유추 해석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을 찾을 때는 반드시 그 글의 주제 요지를 바탕으로 해서 연관해서 유추해서 해석을 하셔야 빈칸을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성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의 순서, 문장 삽입, 흐름상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의 형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최근 수능형 문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통일성 문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뭘 바탕으로 하느냐 하면 주제를 바탕으로 연결사와 지시어를 핵심적으로 찾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연결사와 지시어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연결사 문제는 연결사라는 건 뭡니까?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 지을 거냐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보시고 그것이 역접인지 아니면 순접인지 이걸 먼저 따지셔야 돼요. 역접, 순접을 따지신 다음에 그리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 연결사, 접속사를 대입해 보시고 가장 무난한 연결사를 찾아나가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공무원 시험의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많은 수험생들 리딩 스킬이나 즉 요령입니다. 요령을 가지고서 문제만 풀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문장 해석을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문장 구조에서 우리가 한번 맞출 수 있을까라고 파악하면서 공부를 했던 수험생들은 굉장히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즉 정확한 문장 해석이 가능해야 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고 필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가 뭔지를 파악하면서 여러분이 글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독해력이 됩니다. 진정한 독해력이 바탕이 됐을 때 드디어 여러분들은 고득점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20문제를 20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1분 안에 마킹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1분 안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법 문제라든지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다소 짧게 걸리지만 독해 문제에서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든요. 그러므로 공무원 영어의 특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부터 빠른 해석, 바른 독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5학년도 EBS 명품 9급 공무원 영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vocabulary와 grammar, reading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의 내용을 보시면 공문의 기출 어휘를 자세히 정리를 해두었고 동의어를 총망라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역시 구동사와 이디엄을 출제 빈도수가 높은 것 순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재 내용에 담아놨고요.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문제로 연관해서 풀지에 대한 확인 문제를 담아놨습니다. 자, 문법을 보시면 처음에 우리는 문장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려서 첫 번째 강의의 목표는 문법의 기초를 잡는 겁니다. 그 다음 그 기초를 잡은 가운데 문장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론 학습을 하시고 이론 학습을 한 거를 가지고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보세요. 리딩 독해를 보시면 처음에는 독해 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자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필자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이런 걸 찾는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단순 독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트별 즉 유형별로 나누어서 독해를 하는 훈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 파악을 하시고 글의 일관성을 어떻게 이어져야 할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독해에 배운 유형 파악과 일관성 이러한 문제들을 실전 문제를 통해서 역시 적용하는 훈련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해의 기본에서 우리가 독해를 못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구문 분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문장 해석을 어떻게 할지 빠른 해석은 어떻게 할지 빠른 독해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5학년도 어휘 강의는 10강으로 좀 나눠지고요. 문법 35강, 독해 35강으로 이어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공무원 영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올해 출제됐던 2014년도 국가직 문법 문제 한 문제 하고 그 다음에 독해 문제 한 문제를 샘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2014년도 국가직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자, 현장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 문장에서 이 독해 우리말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말을 읽고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 자체에서, 문장 자체에서 어법적인 오류를 찾아나가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문법의 기본 개념을 익히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보세요. She doesn't like going outdoor, not to mention mountain climbing 이라고 하는 문장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not to mention이 되겠습니다. not to mention. 자, 오늘은 OT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필기를 안 하고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not to mention이라는 것은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라는 표현이 되겠고 let alon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let alone. not to speak of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needless to say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not to mention은 이 글에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은 여러분 정통적으로 별표를 하셔야 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원급, 비교급, 최상급 즉 형용사의 급에 대한 문제가 수능하고는 달리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 특히 원급과 비교급으로 최상급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그 표현법을 일일이 다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자, 그 예문이 여기 출제가 됐고요. She's more beautiful than any other girl in the class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이 뭐냐면 이 than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비교급입니다. than이 들어간 건 비교급 any other 단수명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이것을 girls 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소녀보다도 더 이쁘다. 가장 이쁘다는 뜻이죠.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untry is a small one. 그 나라는 작은 나라이다. 자, with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이 문법상에서 아셔야 돼요.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여기에 분사 형태가 들어가는 분사나 형용사나 전명구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분사 구문에서도 부대 상황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대 상황 말은 좀 어렵죠. 부대 상황은 연속해서 그 동작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부대적으로 일어나는 뜻인데 이 말을 좀 바꿔서 동시 상황이라는 말만 씁시다 우리. 그래서 with 명사 분사는 동시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럴 때 이 명사와 분사의 관계를 보고 분사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3/4 여기 나오죠. 3/4 of the land. 땅의 4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4분의 3이 주어로 놓고 보시는 거예요. 수식하는 어구를 주어로 놓고 보시면 땅의 4분의 3이 바다에 의해서 둘러싸는 것이 아니고 둘러싸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surrounding이 아니라 surrounded 이렇게 pp로 바꿔주시는 훈련. 예,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urrounded로 바꾸시고요. 참고적으로 타동사에서 ing가 붙으면 반드시 뒤에는 그 목적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출제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냐 하면 수동의 pp로 전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수일치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일치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사를 보시면 동사 파트에서는 수시태를 보셔야 돼요. 수시태. 그러니까 수는 뭐죠? 수의 일치입니다. 시는요. 예, 시제를 얘기합니다. 태는 수동태, 능동태를 말씀드립니다. 동사에 밑줄이가 있으면 수의 일치, 시제, 수동태, 능동태를 반드시 어떤 시험에서도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예, 이게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수일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여러분 따라오시면 a number of와 the number of를 여러분 비교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만 따라오세요. 자, a number of 그 다음에 보세요. a number of라는 말은 어가 들어가서 여러분 착각하는데 a number of는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many로 바꿀 수 있어요. many.
그러니까 many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므로 많은이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옵니다. 복수 명사가 옵니다. 복수 명사가 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수일치,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동사의 수일치가 문제가 출제되는데 어느 것이 주어냐 이거죠. 형용사는 절대로 주어가 될 수 없고 주어는 명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여기서는 이 복수 명사가 many의 수식을 받음으로 이 글의 주어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동사는 그렇습니다. 복수 동사가 오는 겁니다. 다음 the number of를 보시면 the number of 다음에 the number of는 어떤 뜻이냐 하면 of의 수식을 받을 때는 뒤에서 수식을 받을 때는 정관사 the를 붙이고 the number가 이 글의 핵심적으로 수식받는 말은 주어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절대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the number를 이렇게 수식하는 것이 되고 the number가 주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뭐의 숫자니까 여기 복수명사가 대부분 오고요. 복수명사가 오고 of 플러스 복수명사는 주어가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전치사 다음에 복수명사는 주어가 안 되고 the number를 수식함으로 the number가 주어라고 했으니까 the number는 단수 아닙니까? 단수니까 뒤에는 단수동사가 오는 겁니다. 단수동사.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a number of students, 자, many students 했으니까 복수동사 a가 왔습니다. 예,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독해 문제 한 문제를 풀어드리고 오늘 OT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마지막 독해 문제 한 문제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장 삽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For example, some cultural groups were often portrayed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some cultural groups, 몇몇 문화 집단들은 were often portrayed. 여러분 암기하셔야죠. portray라는 건 묘사하다, PP니까 묘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종종 묘사되었다. 이때 as는 as단 명사는 뭐뭐라고라고 해석하십니다. as gangsters, gangster. 예, 불량배 집단을 얘기합니다. 불량배 집단으로 묘사되었다. 자, while은 동안과 반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여기서는 반면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others는 other groups가 되겠습니다. other cultural groups가 되겠습니다. 다른 문화 집단들은 were usually shown, 일반적으로 보여졌다. 뭐라고라 그랬습니다. as the good guys. 그렇죠. 좋은 사람들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후 이하는 관계사절로서 형용사절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good guys를 수식하는 거죠. 그들을 체포했던 좋은 사람들로 보여졌다. 예. 어떤 집단은 이 불량배 집단으로 묘사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문화 집단은 그들을 체포했던 좋은 사람들로 묘사했다. 이런 내용이니까 여기서 이 내용이 뭐냐는 거죠. 주제가 뭡니까? 이 주제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편견을 얘기하는 거죠. 편견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제를 같은 연관해서 여러분 주제가 편견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편견에 대한 내용이. 자, 하나씩 보시면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challenges. 챌린지가 뭐예요? 도전이 아닙니까? One of the 복수명사.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한 문장 외우시면 좋습니다. One of the challenges. 그렇죠? 이 도전사항들 중에 하나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문법상에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 명사를 수식하는 걸로 하셔야 돼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생략되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e face in the world today라고 하는 부분이 challenges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들 중에 하나는 is that 이하다. A lot of the information we get about other people and places.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장소에 관해서 역시 we get이 information을 수식하는 것이고 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 즉 셀 수 없습니다. informations 안 됩니다. uninformation 안 됩니다, 여러분. We get about other people and places. 다른 사람들과 장소들에 관해서 우리가 얻는 많은 정보는
comes from 온다. 뭐로부터 온다? The advertising 광고죠. 광고와 entertainment we see in the media. 우리가 매체, 광고 매체에서 우리가 보는 오락물이죠. 오락물과 광고에서부터 온다. 예, 우리가 정보를 얻는데 사람이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매체로부터 옵니다. 매체에서 본 광고나 오락물 이런 거에서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자체도 일종의 편견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You can't always trust these types of information. 여러분은 항상 trust, 믿을 수가 없다. These types of information.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러한 정보를 믿을 수 없다. 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또 해놔야 되겠습니다. To the people. 왜 믿을 수가 없는지 그냥 단답형으로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냥 뭐 어렵다, 쉽다, 힘들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근거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에서는 반드시 그 근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요? Who make television programs and advertisement. 텔레비전 프로그램하고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true facts and honest opinions. 자, 진정한 사실과 honest opinions, 정직한 프로그램들은 그죠? aren't가 들어갔어요. aren't as important as. 여러분, as가 나오면 앞에 as는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as만 뭐뭐만큼, 뭐뭐처럼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동등비교라고 하지 마시고 as는 앞에 as는 해석하지 않고 뒤에 as만 뭐뭐만큼을 해석하시면, 자, 정직한 의견, 그 다음에 진정한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시죠? 뭐만큼, as keeping you, keep은 계속해서 뭐뭐 하게 하는 거예요. keeping you interested long enough to sell you something. 보세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흥미를 갖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역시 최상급의 뜻입니다. 뭐만큼 enough to sell you something.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판매하기 위한 정도로 충분한, 판매하기 위해서 충분한, 오랫동안 충분히 흥미를 유지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즉 광고업주들은요,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의견, 사실 이런 것보다 그게 우선한다. 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n the past, 과거에는 the message, 역시 수식입니다, 여러분. 영어는 수식의 언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We receive from television programs.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메시지들은, 자, 또 나왔죠. 열겁니다. Advertisement, 광고에서 얻는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and movies, 그리고 영화에서 얻는 메시지는 나옵니다. Were full of,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Stereotypes, 뭐로 가득하다, 뭐로 가득했다, stereotypes. 예, 이게 편견입니다. 편견과 전형적인 고정관념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어떤 편견들인지에 대한 예문이 D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D를 정답으로 체킹하시면 완벽하게 여러분 독해를 분석하신 겁니다. 예, 제가 2014년도 문법 문제 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독해 문제 한 문제를 샘플 강의해 드렸는데,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지금처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문법을 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문법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단순 독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 영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어는 반드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배우셔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문장을 단순하게 정답만 찾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장을 속독해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그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진정한 독해법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년도 EBS 명품 9급 공무원 저와 함께 하시면 문법이나 독해나, 어려워지는 문법이나 독해나 어휘나 여러분들이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